자기 마음의 주체성을 찾는 그 양지라는 그 양심과 유사한 개념의 그 양지라는 타고난 자기 마음을 인식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마음과 지식이라는 것은 행동이 하나가 됐을 때 이루어진다라는 이러한 체험을 일반 시민들과 함께 하면서 저절로 정재수 선생과 양명학의 그 가치를 인식을 하게 될 테고, 또 유학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인간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는지를 스스로가 다 체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 시흥시, 한국 최초로 양명학이 태동한 도시. 교조적 유학이 성행하던 시대의 위협에 맞서며 자신의 뜻을 꺾지 않았던 유학자. (3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현대인의 삶 속에 질문을 던진다. 경기도 중서부에 위치한 도시 시흥시. 시흥시는 마을 곳곳마다 작은 도서관이 늘어선 인문학의 도시입니다. 그 중에서도 추곡은 300여 년 전 조선시대 영정조 르네상스의 한 축을 담당하였던 유학자 정제두가 학문에 정진했던 마을입니다. 정제두 선생님의 육대조 할아버지가 되는 정강윤 선생님의 묘소이고, 여기 바로 뒤에 무덤이 증종조 할아버지가 되는 정설의 묘소입니다. 안산군 마하산 서쪽에 추곡에 자리 잡았다라고 나오는데, 안산 사실 때 정제두 선생님의 호가 추곡인데, 특히 이 추곡이라는 지명을 통해서 이곳에 사셨던 정제두 선생님이 추곡 선생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정제두는 어려서부터 학문의 뜻이 깊어 벼슬을 사양하다 주변의 천거로 40살에 처음으로 벼슬길에 나섭니다. 하지만 이듬해 기서환국이 일어나자 영일정씨 세장지인 추곡으로 낙향하여 학문에만 몰두합니다. 그 후에도 조정에서는 30여 차례나 그에게 벼슬을 내리지만 모두 사양합니다. 그가 원한 건 단 한 가지, 세상을 건강하게 발전시킬 새로운 학문을 연구하는 자유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삶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정제두는 고려의 충신 정몽주의 11대 손으로 태어납니다. 그의 가문은 조선시대 내내 학문과 충절의 표상으로 선비들의 추앙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린 시절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5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16살 때 할아버지까지 여의는데 홀로 장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17) 살 때 혼인을 하지만 5년 만에 부인을 잃고 34살에 자신도 큰 병을 앓게 됩니다. 동생에게 유언을 남길 만큼 위독했지만 다행히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후 삶에 대해 깊은 성찰을 하게 됩니다. 정제두는 젊은 시절부터 남계 박세채, 명제 윤중을 스승으로 모시고 주자학, 의학, 지리, 천문학 등 폭넓은 지식을 쌓았습니다. 남계 박세채는 주자학자로 우의정과 좌의정을 거친 소론의 영수였는데요. 정제두는 그를 평생 스승으로 모셨지만 스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양명학에 몰두합니다. 성현의 말씀이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속에 흐르는 논리가 중요한 것이요, 논리보다는 그 논리를 이해할 수 있는 양지가 더욱 귀합니다. 조선은 1392년 개국한 이래로 200년 동안 어떠한 전쟁도 치르지 않은
평화로운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나가 아다시피 임진왜란은 유사 이래 가장 큰 국난의 위기입니다. 그때 지식인들이 결국은 주자학이라고 하는 학문에 너무 빠져 있으면서 위난의 시대에 나라를 세우지 못했다라고 하는 반성의 그러한 기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주자학이 아닌 새로운 학문을 가지고 이 땅을 바로 잡아보자. 이때 추곡에 살고 있던 정제두 선생님이 양명학을 통해서 이 사회를 한번 바로 잡아보자. 이러한 의지로 양명학을 공부하셨습니다. 양명학은 중국 명나라의 유학자 왕수인이 창시한 학문입니다. 그는 성리학을 공부했지만 납득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 신경쇠약에까지 걸렸다고 하는데요. 이후 부패한 환관 유근 탄핵에 연루되어 귀주로 유배를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지행합의를 강조하는 양명학을 탄생시킵니다. 왕수인은 선천적 마음인 양지를 강조합니다. 특히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지니는 선천적인 마음을 현실 속에 실천하는 치양지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16세기 양명학은 조선에 전해지지만 퇴계 이황이 강력하게 비판하자 공부해서는 안 되는 금기 학문이 됩니다. 하지만 정제두는 당시 조정에서의 끊임없는 정쟁과 정치가들의 허위의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참된 모습을 양명학에서 찾고자 노력합니다. 그의 굳건한 소신은 스승 박세채에게 보냈던 편지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건대 천리가 곧 성이라고 하지만은 심성의 뜻에 대해서는 아마도 왕문성의 학설을 바꿀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신이 양명학자임을 스스로 밝힌 정제두. 당시 많은 주자학자들이 그를 비난했지만 정제두는 그들과 논변을 거듭하며 한국 양명학의 토대를 쌓아갑니다. 공론의 결정은 옳고 그름에 달린 것이지 세력의 강하고 약한 것으로 정할 것이 아닙니다. 대저 힘으로 이겨봤자 천하의 의리를 공정하게 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며 백세 후에 시비를 바로잡는데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를 아끼던 학자들은 그의 행동을 걱정하기도 했는데요. 전일 양명의 책들은 사우들이 걱정하던 바인데 지금은 혹 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제두는 주자학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비판을 담은 글을 통해 자신만의 핵심 이론을 정밀하게 다듬어갑니다. 대숙은 본서를 보지 않고 한갓 자기 의견으로 억지로 논란한 것 같은데 이것을 어찌 명변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른바 왕시의 설이란 것도 그 나름의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벗이었던 민원휘와의 서신에서는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말까지 듣습니다. 그럴수록 정제두는 굴하지 않고 더욱 당당하게 논지를 펼쳤습니다. 책 끝에 주륙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까지 덧붙여 놓았는데 지금보다 더 나은 명변이 있다면 지당하게 받아들이겠지만 죽이고 욕보이겠다고 화를 입히는 것이라면 그건 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죽이고 욕보이는 것은 학문을 권장하는 길이 아닙니다. 정제두는 주변에서 끊임없이 가해지는 비판 속에서도 철저한 분석과 자신만의 논리적 견해 그리고 확고한 신념으로 한국 양명학의 체계를 완성합니다. 이런 분이 사실은 주자학에 항상 성할 때 목숨을 내놓고 양명을 한 사람이다. 나는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강의한다. 저 양명을 한다. 이것이 이 길을 내놓고 달리 성인이 되는 길을 있느냐? 주자학도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필요한 학문이다. 나는 그래서 하는 거지. 내가 어떤 이설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상한 학설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 게 아니다.
이건 성인이 돼야 할, 성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꼭 밟아야 할 길이기 때문에 나는 합니다. 하는 거 갖다가 편지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확실한 그 태도를 가지고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학의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양면 이게 거기 길이 있다 하는 걸 갖다가 찾아. 정제도의 손끝에서 체계화된 한국 양명학. 그의 사상과 정신은 집안의 학문으로만 전승되다가 점차 사람들이 모여들며 200년간 하나의 학파를 형성합니다. 누구보다 실심과 진리를 강조했던 정제도. 그가 세운 한국 양명학은 일제강점기 민족의식을 일깨우며 독립운동의 중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정제도 선생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교훈은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내 안에서 문제를 찾고 해결하려는 그 의식이 중요한 우리의 교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한 가지 더, 그러한 나의 문제를 나의 안에서 찾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실천의지, 지행합일의 정신이 오늘날 가장 소중한 가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문의 자유를 찾아 마음속 양지를 쫓아 양명학에 몰두하고자 한양을 떠나 이곳 추곡에 온 정제도. 오랜 시간 역사의 뒤안길에 묻혀있던 그의 사상과 정신은 그가 학문에 정진했던 바로 이곳 시흥시에서 다시 피어나고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을래게 되면 자기 스스로도 맑고 깨끗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생각했어? 너 어떻게 생각했어? 시흥시에서는 몇 해 전부터 학문과 덕행이 뛰어났던 정제도와 그의 사상인 한국 양명학을 발굴하여 세상에 널리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참 나를 찾아보는 것도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깊이 있고 어지러운 사회를 바로잡으려 했던 그의 사상은 시민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양명학은 교육을 접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고요. 처음 시점이 철학으로 시작된다고 얘기했는데 교육하면 할수록 계속 어려운 것 같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양명학에 대한 깊이에 제가 빠져들게 되는 것 같아요. 양명학이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연관이 되고 또 지금 실상과 많이 부합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앞으로 많이 공부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저희 그 지방문화원의 역할과 사명이라는 것이 지역의 어떤 특출한 문화를 창출을 해서 그걸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 세상에 공급해서 일반 시민들의 삶의 질을 보다 높이는 데 역할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제도 선생님의 그 철학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무척 커서 그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백가의 학문이 자학이라고 한다면 이 한나라 시대에 통일된 경전을 위주로 한 학문을 우리는 경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정제도 선생님의 사상 속에는 주자학적인 요소와 양명학적인 요소가 둘 다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강의하는 것은 바로 주자학적인 면이 어떤 것인가. 주자학이 중심이었던 시대의 한가운데서 홀로 한국 양명학의 토대를 완성하며 조선 사회의 반성을 요구했던 정제도. 30여 차례 관직이 내려지고 80여 차례 조선 왕조실록에 거론될 만큼 엄청난 발자취를 남겼는데요. 시흥문화원이 되살려낸 그의 학문에 대한 열정과 헌신은 시대를 뛰어넘어 우리를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정제도라고 하는 분이 계셨고 그분이 참 대단한 분이셨구나. 그리고 그런 분이 이 시흥에 함께 살고 계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게 먼저 일단은 있었고요. 인성교육이 잘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어떤 해법 같은 거를 좀 찾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일단 하시게 되었습니다. 한편 시흥문화원에서는
교사와 청소년을 위한 인성교육도 진행하는데요.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 성찰과 실천을 강조했던 그의 정신은 사람들에게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양명을 막 어렵게 풀어서 정의를 설명하기보다는 저는 그래서 그냥 양명학이란 인간다움이고 의미 있는 사람, 약간 이런 걸로 이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교육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반에 말썽꾸러기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에게 무조건 해라라고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겠니라고 잔소리만 할 게 아니라 그 아이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그 아이가 생각하는 어떤 것과 공감하는 대화를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우리 지역사회의 그런 분들의 예를 들고 또 그런 분들의 좋은 사상을 배운다면 아이들에게 좀 더 실제적인 인성교육이 되지 않을까. 시흥문화원에서는 양명학의 교원을 찾아 중국 귀주성을 방문하여 왕수인의 옛 흔적과 공학당, 양명문화공원을 돌아보고 귀주성 귀양시에 위치한 귀양대학과 양명학에 대한 학술문화 교류를 위한 협의서도 체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내에 양명학이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 활동과 추곡서원 등 관련 서적을 발행하고 세계적인 학자들을 국내에 초청하여 양명학의 계승 방법과 발전을 찾아보는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해 시흥시의 양명학은 국내를 넘어 세계로 당당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시흥문화원에서는 지난해에 하곡학 국제학술대회를 이제 개최를 한 바가 있고 이제 금년대에도 개최를 하게 됩니다. 현대 철학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학제적인 연구와 더불어서 그 만들어진 결과를 저희가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을 해서 전 세계 그 철학가 대학교 철학가 그 도서관에 배부를 해서 우리 그 시흥에서 대한민국과 시흥에서 이러한 일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고자라는 이제 포부도 가지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21일) 시흥시는 한국 양명학의 발상지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정제도의 양명학을 계승해 나가기 위해 특별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정제도의 사상과 정신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유허비에는 양명학이 과거에 머물지 않고 현대의 철학으로 자리잡아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가 번영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바로 이곳에 오늘 추곡 정제도 선생 유허비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정제도 유허비는 시흥 시민들에게는 자긍심이자 앞으로 시흥시가 인문 철학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상징입니다. 삼 년 동안 과연 정제도 선생님은 어떤 분이며 한국 양명학은 어떠한 것이며 우리 시흥 지역과의 연계성, 미래 발전 가능성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를 정신적으로 수혜받고 경제적인 양극화에서 갈팡질팡하는 현대인들의 마음을 적셔주는 그러한 철학의 그 기초를 닦으신 분으로 파악을 하였습니다. 이 시흥에서 이러한 유허비를 건립한다는 것은 양지는 이와 같이 물 샘 솟듯이 계속 흐른다는 것입니다. 정제도가 직접 남긴 글은 그가 살았던 시대의 어려움으로 인해 후손들에 의해 필사본으로 전해질 뿐이지만 그의 뜻은 300년이 지난 지금 시흥시와 시흥문화원의 노력으로 더욱 빛을 발하며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후손들에게 이런 훌륭한 분들이 이 시대에 여기 살고 계셨다는 것을 이제 교육도 시키고 학교 과정에 넣어서 또 지역을 알리고 그런 이제 활동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양명학 선두자이신 그 정제도 선생님의 업적을 우리 이제 그 시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좀 많이 좀 홍보를 하고 또 우리 시의회에서도 뭐 같이 함께 해서 우리 진짜 시흥의 소중한 콘텐츠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정제도 선생의 양명학이 굉장히 의미 있는 근대 철학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 이제 도시 브랜드 하면은 경관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이제 집중됐던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철학이나 인문학도 도시 브랜드를 갖다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문제들을 갖다 의회 차원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주목해야지만 될 부분은 일단 주체성입니다. 주체성의 문제입니다. 한국 양명학에서는 자기 자신의 마음에 이미 하늘의 뜻이 깃들어 있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돌아보고 살피게 되면은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도 주체성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 평생 열정과 헌신을 바쳤던 정제도. 300년을 뛰어넘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삶의 지혜를 안겨주는 그의 사상과 정신은 우리가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소중한 한국의 정신이자 시흥시의 문화유산일 것입니다. 꽃이 떨어지면 슬퍼져 그냥 이 길을 지나 발 굴러라 춤추어라. 지난날의 쓰라림과 괴로움은 오늘의 괴로움과 쓰라림이 아니요 불을 뿜는 8월의 태양